자, 관성불비합이라고 얘기는 한답니다만, 일단 이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우리가 보는 그 주체를 여명의 입장에서 주로 본다. 왜? 여명의 입장에서는 여관식을 보고 남명은 남재관을 보기 때문이에요. 이건 여러분이 어떤 사주팔자를 보더라도 반드시 간명을 하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이 공식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간명을 한다라고 하면 돈을 받고 오는 손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왔을 거예요. 물어보려고 하면 이 공식이 잘 맞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가 어떤 아는 사람 거라고 그 사람은 아무 문제도 없어. 이리 너 거 꺼내봐. 내가 봐줄게. 뭘 봐준단 말이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있는 이 관식재라고 하는 것이 육친에 대한 어떤 동태들, 이런 것만 볼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 시간에 이제 관성불병은 여명의 입장에서 우리가 특히 배우자 자리를 논하는 이런 자리랍니다. 그런데 관성이 불배합은 관성이 우리가 뭐 전 시간에 배웠습니다만 아예 무관인 경우도 있지만 관이 너무 많아서 이 관다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관다 중에서도 관이 과연 어느 곳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는 이 관성이 청기하니 아니면 탁하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명의 입장에서의 관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나를 기준으로, 물론 우리가 여명의 입장에서 남자를 꼭 상위의 개념으로 무슨 남자를 더 존중해서 그럴 건 아니지만 어쨌든 여명의 입장에서는 상위의 개념의 관을 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된다면 연주에 있든 월주에 있든 어느 쪽에 있어도 상관은 없지만 문제는 이왕이면 나를 중심으로 붙어 있는, 그렇죠, 이렇게 인연으로서의 월주가 대단히 중요하더라, 이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일단 우리는 이 천륜이 아닌 일륜의 연이기 때문에 월주 또는 시주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연주에 놓여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물론 월지, 일지, 시지 각각에 놓이거나 또는 천간에 놓이거나 이렇게 관성이 어느 쪽에도 놓일 수 있는데, 관이 있던 경우에 관이 정상적으로 있다 하더라도 어느 곳에 놓여 있느냐 나를 기준으로 따라 가지고 우리가 관성이 배합이 되어 있다 또는 불합이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명의 입장에서는 관은 월주에 들어와야 하는데, 가령 어떤 사람의 우리가 일주가 을목일주의 여명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여명에게 과연 이 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유금이 편관입니다만 물론 신금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이 관이 어느 위치에 놓여 있냐에 따라서 우리가 유무정 여부를 따질 수가 있는데, 이 천륜의 연이 아닌 일륜의 연은 반드시 월주, 일주, 시주에 붙어 있어야지만 그나마 결혼해서 우리가 해로를 논할 수 있어요. 연주에 만약에 관이 놓여 있다고 한다면 해로의 관점이 아니라 일회의 관점이에요. 일회의 관점이고, 또 하나는 무슨 관점이었어요? 연애운이 빠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연애운이 빠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을목일주에게 유금이 여명에 있어서의 이렇게 연지에 와 있다고 한다면은 어떤 혼사의 운에 있어서는 우리가 굳이 횟수를 논한다는 것이 좀 이상합니다만 어쨌든 재혼의 이런 명에 놓이더라 이런 얘기가 되고, 또 하나는 연애운이 빠르고, 연애운이 빠르다라고 하는 것은 성장통이 있어요. 우리가 옛날 이러죠, 까졌다 그러죠. 다시 해서 어른 흉내를 일찍 내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점잖은 유에 들어가는데, 어쨌든 연애운이 빠르고 또 이런 경우에는 조혼하기가 대단히 쉬워요. 그리고 또 이렇게 연지에 관이 놓여 있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들을 좋아하냐면 되게 오빠 같거나 아빠 같거나 이렇게 점잖고 약간은 나이 많은 이런 차이를 굉장히 좋아한답니다. 근데 거꾸로
이렇게 시지에 이렇게 금이 놓여 있다라고 한다면 여명의 입장에서는 조금 틀리겠죠? 여기가 조혼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만혼의 입장이 되고, 그리고 또 오빠와 아빠 같지 않은 동생처럼, 다시 얘기해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유랑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를 노랑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유랑 노랑의 관점은 나이 차이가 많다 적다를 얘기하는데, 시주에 이렇게 들어와 있으면은 나이 차이가 좀 이때 어린 사람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고, 또 실제 이때 우리가 관을 시지에 놓게 되면 자식 자리에 관을 놨잖아요. 그래서 남편을 덜 공경해요. 공경심이 좀 덜해진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럴 때 대체적으로 남편의 입장들이 되게 공처가이기 대단히 쉬운 이런 입장으로 들어와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딱 단순하게 시지에 있다라든가 연지에 있다라든가 이런 형성을 벗어나서 이렇게 두 개가 동시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죠. 이랬을 때 우리가 관이 불배합이 돼 있다. 이것도 불배합이고 이것도 불배합이고, 이런 동시에 두 개 놓여 있는 것도 불배합이더라 이렇게 보고, 또 어떤 경우는 보니까 이렇게 놓여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놓여 있는 경우도, 아니면 뭐 이렇게 놓여 있지 않고 관이 굉장히 많이 여기에 또 놓여질 수 있단 말이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불배합이라고는 하지만, 배합이 잘 맞는다고 하는 입장에서는 월주를 기본적으로 장악하고 있어야지만은 이 사주는 팔자대로 청기한, 관이 청기한 사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동시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조혼의 양태를 떨쳐버릴 수 없고, 그리고 새롭게 결혼하는 사람들. 근데 이 관의 성격이 말이에요. 관의 성격은 반드시 나를 극하는 녀석이지만, 나를 너가 극하는 양태지만은 문제가 반드시 금목의 상쟁으로 들어오고 수화의 상쟁으로 놓이기 때문에 어느 쪽도, 특히 금이 목을 치는 형상이라든가 수가 화를 치는 형상이라고 한다면 더더욱이 살기 힘든 그런 과정들이에요. 그래서 어느 쪽도 이제 여러분이 12신살에 가시면 배우시게 되겠습니다만, 관은 부관계의 이 관의 양태는 절태로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절은 끊어졌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관이 절로 들어온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부부관계가 일찍 끊어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이제 관이 일찍 여명에게 절로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것은, 왜 금목이 상징하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것은 어느 경우냐면은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화가 자식이에요. 식상이 자식 낳고 나면 남편이 대개 교통사고 또는 건강 이상에 의해서 생리, 사별로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주를 보자마자 죽었군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일단 무정지상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무정하군요. 일찍 하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늦게 결혼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늦게라는 개념이 뭐예요? 앞에 이미 나왔으니까, 만약에 이게 없으면 38세 이후예요. 이미 나와 있으니까 이 경우에는 33세를 기준으로 해서 이 이후에 결혼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결혼을 참을 수가 있나요?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개운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남자를 만났을 때 이 여명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끊어지지 않고 금목 상쟁이 되지 않는 관계를 잘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한다면, 남편의 입장이 유는 칼을 놨다 얘기를 하거든요. 칼과 관련된 직업들, 일명 자르고 째고 찌르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을 때 우리는 업상대처가 돼서 팔자소관대로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대개 보면 말이죠, 이 여자들이 하는 일들이 뭐냐 하면요, 나한테 없는 오행을 쫓아가요. 목화 토금수 오행이 골고루 다 있다고 한다면 문제없지만, 반드시 하나가 부족하다고 한다면 그것을 쫓아가서 하려고 하는 심리가 대단히 강해요. 이 사람이 화가 없다 그러면 이 사람은 화의 일을 현재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놓는 직업이 무자,
없는 글자의 이런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없는 글자 오행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실제는 나하고의 이 관성, 이 사람이 직업도 되고 남편도 되잖아, 그렇죠? 직업이 어떤 것을 놓았을 때 업상대처가 될 것인가, 또는 이 사람의 입장에서 이 사람의 업상이 또 무엇인가. 업상은 직업을 얘기해요. 이 직업을 내가 이런 직업을 낳았을 때 팔자대로 사는 것,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관성 불배합을 얘기하는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사주팔자를 하나를 풀어보겠습니다만, 이런 신유기의 갑오 갑자라고 하는 이런 여명이 있을 때 이 사람의 사주팔자상 이 사람은 목화토 금수 오행을 골고루 쭉 놓으신 분이에요. 자, 놓으셨는데 여러분이 이제 보시자마자 일주가 갑오 식상이 로광으로 식상이 이렇게 강하게 들어와 있네요. 그렇죠? 식상이 들어오면 일단 여러분 바로 내릿속에 뭘 집어넣어야 돼요? 육친의 입장에선 자식이에요. 그렇죠? 자식을 놓게 되면은 남편하고의 관계는 아름답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이 사람은 우리가 여기 보니까 무슨 공직자라고 나와 있는데, 보니까 이 식상의 운이 상관이 견관을 하는데, 이렇게 아름답게 이 상관 하나가 관을 다스리는데, 관의 이름이 금생수, 수생목, 목생, 화까지 이렇게 착 연결이 되죠. 관이 여기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끊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됐다고 한다면 이 사주는 공직자가 안 되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기회의 이렇게 연결이 되는 과정에서 상관이 멋있게 용신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주팔자들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아름답게 이 상관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둘째치고 관성이 불배합, 지금 우리 운에서 이걸 본다라고 한다면 신유라고 하는 이 자체가 뭐예요? 남편이 될 거예요. 그렇죠? 나의 남편이 되는데, 물론 이 사람이 나는 갑으로서 나는 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평생 나는 결혼 안 하고 살 거예요 라고 한다면 뭐 살면 되죠. 근데 이렇게 일찍 놓게 되면은 기본이 어떻다 그랬어요? 조언한다 그랬죠? 조언하는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보시게 되면 여러분, 관 하나가 완전히 아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을이 유를 보든 어쨌든 뭐 목이 금을 보는 것 금목 상징이란 말이죠. 그래서 관이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서, 떨어져 있다는 것은 물론 금생수 수생목까지 이런 통관 오행의 용신으로서의 이 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육친으로서의 이 금의 연계성, 연관성이 있나, 이걸 보는 거야. 이 연계성은 금으로서의 연계성이 아니라 인성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일하는 거야. 이 사람을 주어로 볼까요? 이렇게? 이 사람을 주어로 보면 나한테는 뭐예요? 여기에 식상이죠. 나한테 내가 열심히 일한 거예요. 일한 결과를 이 사람은 뭐예요? 나의 입장에서는 인성이잖아요. 남편이 일한 결과를 먹고 사는 여자. 그렇게 된다면 이 남편의 입장에서는 이미 월연주에 이렇게 떨어져서, 여기가 우리가 2년 중에서도 천륜의 연인가, 우리가 그냥 1년의 연인가 봤을 때 1년의 연이잖아요. 1년의 연이 여기 들어오면 일찍 결혼을 하고 2년은 될 수 있지만, 이런 사람들은 결혼과 동시에 어떻게 했다고요? 자식 놓고 되면은 이 상관이 견관하기 때문에 아름답지 않게 우리가 이혼수를 밟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경우에는 이제 2014년이 이제 갑오년이 들어온다라든가 16년이 병, 17년이 정년이 이렇게 들어오면 천간에서 지지에서 상관을 이렇게 들어오죠. 반드시 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지에 상관을 낳은 것만큼 14년에 아마 지지에서 상관이 동착되게 되면은 이혼, 이렇게 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남자 여명의 입장에서는 관이 지금 어디에 놓여 있어야 되는가? 맞아요. 상의 자리에 놓여 있는 건 틀림없어. 그렇죠? 근데 여기가 아닌 이 연계성을 여기에 금을 연결해 시켜 갔든 여기 금을 연결해 가든 이렇게 해서 가져간다면 이혼은 안 하지만, 떨어져 있으면서
이렇게 연지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결혼해서 자식 놓고 나면은 반드시 견관하더라. 상관 경관해서 헤어지는 꼴이 되더라. 우리가 본다 합니다. 그거와 관계없이 이 사람이 지금 공직자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일단은 이 상관 하나가 인성을 받아서 공부해서 인성을 받아서 내가 현재 놓여 있는 곳 이것을 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직업과 관계없이 육치는 직업과 관계없이 일찍 결혼하게 되면 이혼을 명키 어려운 사주팔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사주팔자를 보고 두 번째 사주팔자는 병자기의 경인 을류가 있네요. 병자 기해 그 다음에 경인 을류가 있네요. 응? 병오기해. 병오기해군요. 병오의 기해. 그 다음에 경신의 을류네요. 경인의 을류네요. 네. 경인의 을류를 보신다면, 자, 이 사주팔자도 여명의 입장에서 여러분 보신다면, 여명의 입장에서 보니까 똑같네요. 여기도 보니까. 이 사주나 저 사주나 똑같아요. 근데 이 사주도 보니까 화생토 토생금에서 여기까지 자기 기운이 강하게 들어온 거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주 역시도 보니까 이렇게 식신이 견관을 하고 있는 사주라 이 경인의 일주의 여명 자체도 일찍부터 어떤 관에 대한, 록에 대한, 직업에 대한 상당히 강한 어떤 관념을 가지고 있고 실제 그런 곳에 근무를 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남편의 입장, 나의 배우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연애운은 일찍 들어오지만 연애한과 동시에 어떻게 돼 있나요? 여기서 자식 놓고 낳게 되면은 여기서도 견관을 하는 터라 일찍 이렇게 여명의 입장에서는 일륜의 연이 끊어져 갖고 들어오게 되면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이렇게 돼 있다라고 보시자고요. 그러면 이렇게 관이 연결돼 들어오죠. 이렇게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해로 해요. 그냥 쌓아놓은 거 안 쌓고 별개로 치더라도. 그런데 이 경우에는 일단은 나의 입장에서는 여기에서 자식 놓고 나면은 연이 끊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일륜의 연에서. 그래서 대개 우리는 이렇게 들어오면은 연의 운이 빠르고 조혼하고 그 다음에 아빠, 오빠와 같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노랑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랬어요. 점잖고 보수적인 사람을 대단히 좋아하는 그러한 우리가 심리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도 똑같아요. 같지만은 여명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우리가 관성이 월지에 이렇게 놓여 있었을 때만이 가장 아름답게 우리가 해로의 관점으로 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 합니다. 그래서 여명이 여러분 연지가 아닌 만약에 시지의 반대 방향으로 시지에 놓여 있다고 한다면 이때도 문제가 상당히 심하더라 이런 얘기가 되죠. 그럼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인중에 화가 또 있죠. 이렇게 병화가 그렇죠. 이 인중의 병화는 반드시 갖다가 쓴답니다. 언제 갖다 써요? 예를 들어서 인이 이제 우리가 배우셨어. 인이 충을 한다라고 한다면 신금의 운이 딱 들어오죠. 이렇게. 예를 들어 16년 병신이 딱 들어왔어요. 천간으로선 관이 들어왔죠. 지지로선 인실의 충이 들어왔어요. 그렇죠. 충은 무엇하냐면 내가 너의 것을 빼앗아가 오겠다는 얘기예요. 이제 여러분 이제 충하고 형 얘기는 지금 얘기하면 굉장히 어려워. 형은 나의 의지의 어떤 암시야. 반드시 나는 무엇을 하겠노라고 하는. 근데 이 충은 내가 너 거를 빼앗아 갖고 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반드시 신금이라고 하는 비겁을 용에다가 갖다 쓰려고 하는 입장. 근데 부딪히면 깨지죠. 깨지면 임무병 이 중기가 툭 하고 튀어나온답니다. 나오는데 보니까 이 화가 여기 들어와 있네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사고 속에 놓여 있다라고 한다면 사고는 깨지면서 개고 있고 그런 얘기들을 하지만 이렇게 인신사의 사생이 충이 되게 되면은 반드시 중기가 부딪혀서 나가는데 중기가 이렇게 남아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길로 들어가더라.
그럼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2016년이 어떤 운이에요? 관운이 바라는 거예요. 관운은 되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남자를 만날 수 있는 여명의 입장에서는 연애운이 바라는 거고, 하나는 또 직업운이 바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명의 입장에서 결혼을 했다라고 한다면, 근데 이 관운은 말이죠, 참 재미난 거예요. 무슨 운이냐면, 기혼자에게는 헤어짐에 이혼의 운이 들어오고, 미혼자에겐 새롭게 한 결혼의 화운의 운이 들어오더라. 차이가 이 차이랍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명이든 남자든 돈이 들어오는 시점에 있어서의 움직임은, 남자가 돈이 들어오려면 여자가 들어오기 전에, 돈이 들어오기 맨 먼저 뭐가 들어와요? 여자가 들어와. 여명의 입장도 돈이 들어오기 전에 제일 먼저 누가 들어온다고요? 이성이 찾아 들어온다고요. 그러면 이 기혼이 되었던, 자, 기혼하는 사람이 이혼하면 뭐를 받아요? 돈 받잖아요. 돈 받고 헤어졌잖아요. 그쵸? 만약에 이 사람이 미혼자야. 미혼해서 화혼하게 됐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때 돈을 받습니다. 물론 돈을 일시적으로는 받지만은, 어쨌든 미혼에게, 여명에게 화혼의 운이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남자와 플러스 돈이 동시에 들어온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명의 입장에서는 남명의 입장에서는 재는 두 가지예요. 그렇죠? 기혼의 입장에서는 이혼이고, 미혼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새롭게 이성운이 들어올 때 우리가 이혼하게 되면 뺏겨요. 뭘 둘 다 뺏겨. 여자도 뺏기고 돈도 뺏겨요. 이게 남자의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미혼인 경우에는 이성운이 들어오면서 연애했을 때 동시에 돈이 들어오는 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녀명에 있어서 관재라고 하는 것은 둘 다 돈을 동반해서 움직이는 성격들이 있더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이제 어떤 사람하고 제가 이제 상담을 했더니 고맙다고 저녁 식사를 하자 그러더라고요. 돈을 이제 몇백억을 만지신 남자분인데, 이분이 38살 때부터 상관운에 쫄딱 망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10여 년 차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이 같은 식상인데도 그땐 상관은 지금 식신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때보다는 지금이 조금 이제 나을 겁니다 라고 해서 기대를 갖고는 있지만은, 이 상관운의 모든 것을 이제 다 말아먹는데, 본인 얘기인 즉슨 10년 전에 최소한도 그 예전에는 국가에서 뭐 DJ 정부 때 특히요, 벤처 기업을 하나 그냥 창고 같은 거 만들어 놓고 아이템 하나 그냥 적당히 신청하면 100억 200억 이거 국가에서 받는 건 문제가 아니었대요. 이때 돈이 많이 생길 때는 하루도 끊임없이 여자가 따르더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돈이 떨어지고 나니까 여자도 없어지고 너무 외롭다는 거야. 심지어 결혼한 부인조차도 전부 다 애들 데리고 저 호주에 가서 살아야 될 그럴 팔자이고 있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남자가 돈이 들어올 시점이 되면은 여자가 제일 먼저 들어옵니다. 그랬더니 그래서 제가 요즘에 여자를 사귀게 되는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듯이 남자들은 일단 근데 미혼은 여자가 들어온다는 것은 그 결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기혼인데 여자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돈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해서 바람을 조장을 해야 될까요? 그것도 아니죠. 억지로 되질 않잖아. 바람이 어떻게 억지로 돼요? 절대 되질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좀 지혜로운 배우자 같으면, 내 남편이 바람 피워도 이걸 배우신 분 같으면 그래 너는 즐겨라, 언제 돌아온다, 돈만 가지고 와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악다구리를 써가면서 이제 막 찾아다니면서 막 그러죠. 그러면 이제 남자가 망신당하면서 돈 운이 깨지는 그런 운으로 들어온답니다. 그러니까 실제 재벌급들을 보면요, 전부 다 그 지방에다가 무슨 하여튼 이렇게 무슨 힐링 센터를 만들어서 가끔 가서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휴식을 취한다 그러는데, 그 현지에 가면은 실제 그 자연의 힐링 이외에 또 더 좋은 힐링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게 재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듯이 여명이든 남명이든
재와 관이라고 하는 것은 직업의 어떤 일정도 있지만 돈과도 대단히 얕은 연관을 짓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보시고 이제 관성불배합을 이제 우리가 끝으로 처음에 재성이 너무 많은 아주 그냥 재다신약을 받고 두 번째 무죄를 받고 재성불배합을 받고 아주 무관을 받고 관이 너무 많은 걸 받고 이번엔 관이 불배합인 경우를 봤어요. 그래서 재관을 본다고 하는 것은 우리 남녀에 있어서의 육친이 가장 기본적일 보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현재 실제 이제 그 감명의 현장에 가시면은 아무것도 아니야. 너무 쉬워. 여자는 관시고 남자는 재관이야. 결국은 이거 이상도 이거 이하도 아니에요. 그리고 또 보는 것이 이제 뒤에 보는 것이 1300원이라는 것을 바로 봐야 돼. 1300원의 괴강까지 보는데 천라지망의 삼재 백호의 원진의 괴강 이거를 더불어서 쫙 볼 수 있는 그 능력만 된다면 여러분 사주팔자 푸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관성불배합을 봤고요.